코어 그래머 인터미디어트 2-1 1문장의 종류 이론 7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요소는 주어입니다. 동작을 행하는 주체로 우리말 은, 는, 이, 가에 해당이 됩니다. 즉 문장에서 주인공,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을 주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 라는 문장을 표현할 경우 은는이가 해당되는 것은 그녀는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she입니다. 그래서 she sings wel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존은 농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존이 주어이죠. 그래서 John played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동생은 장미를 좋아한다 했을 때 나의 여동생이 이 문장에서 주어이자 주체이자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My sister likes rose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요소는요, 동사입니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 뭐뭐 하다 또는 뭐뭐 다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 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 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마신다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요,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서요, I drink milk every da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썼다가 동사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wrot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멋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동사죠. 두 번째 자리에 ha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요소는 목적어입니다.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우리말 뭐뭐을 르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어디에게라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안경을 쓰신다 했을 때 그래서 을이 붙었기 때문에 쓰는 대상이 바로 안경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 세 번째 자리에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my father wears glasses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영어를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영어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English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미나를 만났다. 만났던 대상이 뭐죠? 미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미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et Mina yesterda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요소로 보어가 있는데요.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을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문장에서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개는 귀엽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my dog is만 쓰면은 부족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어를 써서요. cute 형용사가 문장에서 보어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she is만으로 부족하죠. 그 뒤에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와서요. a stud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격 보어인데요.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했을 때 I found the book difficul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책이 어렵다, 어려운 상태이다 라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서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We saw him painting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로서 와서 우리가 그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장의 요소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5가지 문장의 요소가 있고요. 이와 같이 문장의 요소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이 요소라는 것은 단어, 즉 품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동사는 동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보어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명사나 형용사가 그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의 경우에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를 꾸며주는 부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요소를 가지고 5개의 영어 문장의 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영어의 문장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오형식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문장과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문장은 1형식과 2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sun shines. 태양이 빛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요. The sun이 주어에 해당되고요. shines가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주어 동사만으로는 기본 의미는 통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담고 싶을 때는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주로 부사나 전치사구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춤을 춘다 잘 이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부사로서 where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춤을 춘다 어디서 공원에서 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the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의 경우에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요. He looks happy인데요. 이 he가 주어겠죠. 그 다음에 looks가 동사입니다. 뭐뭐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보어로서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happy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 중에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습니다. 3형식의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에이미는 그녀의 선생님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표현해 줄 때 에이미가 주어, 그 다음에 likes가 동사, 그녀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대상이죠.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4형식의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She gave me a book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she가 주어, 두 번째 자리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me가 간접 목적어이고요. a book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5형식의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Music makes me happ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music이 주어죠. 그다음에 나를 목적어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happy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며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장의 요소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외에 이들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수식어고요.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이 수식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명구가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명구라는 것은 전치사 명사 구입니다. 이 전치사 명사 구는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서 하나의 구, 덩어리를 만듭니다.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부사처럼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5가지의 영어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들은요. 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가 이 형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1형식 동사가 있고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가 있는데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형식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4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 또는 수여 동사라고 부르고요.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타동사는요.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하고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는 보어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즉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보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격 보어를 가지고 오는 2형식이라던가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는 5형식이 불완전 동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있으면 타동사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형식에서는 주로 간접 목적어에 사람이 그리고 직접 목적어에 사물이 옵니다. 즉 주어, 동사. 만약 이 동사가 4형식이라면 즉 수요 동사라면요. 사람이 간접 목적으로 오고요. 그리고 사물이 직접 목적으로 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사람, 사물의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요 형식의 약자입니다. subject, 주어의 경우에는요. s로 표현을 하고요. verb, 동사의 경우에는 v. object, 목적어의 경우에는요. 앞글자를 따서 o. 그 다음에 complement, 보어의 경우에는요. c. 그 다음에 modifier, 수식어의 경우에는요. m이고요. 그 다음에 subjective complement라고 해서 주격 보어의 경우에는요. s, c로 표현하고요.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어의 경우에는요. o, c로 표현합니다.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의 경우에는요. I, o. 그 다음에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의 경우에는요. DO로 표현해 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